세일즈 리더십의 영업 단계별 주요 코칭 포인트는, 코칭에는 다양한 질문 모델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로우 모델, 고을, 리얼리티, 옵션 대안, 웨이 포워드, 실행 점검, 기본 프레임으로 질문을 구성한다. 그로우 모델은 이미 범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리더십 강좌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본질적으로는 질문을 너무 원칙적인 틀 안에 가둬둘 필요는 없다. 질문 모델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원활한 대화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영업관리자는 회사의 영업부서를 책임지는 리더이지 전문 코치나 인터뷰어가 아니다. 그렇게 특정한 코칭 모델에 맞춰서 잘 짜인 질문들을 구성하고 그 이름에 맞게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전문 코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미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에서 혹은 1대1 미팅, 영업 담당자 코칭 상황 등에서 몇 가지의 유의미한 질문을 새롭게 정의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담당자를 대안 수립에 참여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면 관리자는 코칭 스킬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영업관리자가 실제 업무에서 한두 가지 질문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코칭의 질문의 포인트를 다뤄보겠다. 영업 단계는 일반적으로 고객 발굴, 관계 형성, 니즈 도출, 솔루션 제안, 협상과 계약, 사후 관리의 흐름을 따라간다. 각 단계마다 영업 담당자는 문제를 만난다. 고객 발굴을 게을리하는 담당자는 새로운 고객에 대해 그들의 두려움이 있거나 영업에 대한 동기를 상실한 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고객을 많이 만나지만 니즈 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많은 미팅을 허수로 만드는 담당자가 있다면 열심은 있지만 질문이나 미팅 스킬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 제안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것을 설득 있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어려움이 있다. 협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거나 거의 다 된 계약을 클로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직원은 대체로 자신감이나 회사 솔루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직원도 있다. 이들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끼고 규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며 거기에 꼭 맞는 질문을 모두 만들어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략 영업 단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 사안에 대해 적절한 코칭을 제공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다. 각 영업 단계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코칭할 때 문제 분석과 해결을 위해 다음 4가지 기본 질문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4가지 기본 질문이다. 요즘 신규 고객 어프로치에 대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그런가요? 원인은 뭔가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그럼 그것을 실시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대화의 기본 흐름이다. 이때 질문 퀴즈가 되지 않고 코칭이 되기 위해서는 저쪽을 배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친구는 불성실해. 이 사람은 허세가 심해. 등과 같이 추측에 근거한 판단은 진심 어린 질문을 방해한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프레임은 바람직한 모습, 현재 상황, 도전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컨설팅의 기본 프레임인데 코칭 질문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상적인 상황과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지, 바꿔야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고 질문을 구성한다면 아무런 구조 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코칭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다. 영업의 각 단계의 이 질문의 구조들을 대입해보자. 예를 들어서 솔루션 제안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 물론 열린 질문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 제안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런 관점에서 질문하고 대화를 한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비용에 적합한 제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적합한 제품을 찾긴 했는데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니 그 구성이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구성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왜 어려운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산 솔루션의 특장점을 보다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증거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거나 하는 원인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증거 데이터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거나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주요 사례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성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요소 사례를 강조하는 쪽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을 잡는 것을 최종의 대안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 영업 담당자가 영업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등전 위치에 어둡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는 잘 보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관리자가 도와주면 의외로 쉽게 더 나은 대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나 바둑에서 정작 선수를 보지 못하는 수가 옆에서 훈수두는 사람에게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마찬가지 이치이다. 고객 발굴 단위에서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코칭해야 한다. 담당자가 최초 고객 접촉이 니즈 발굴 미팅으로 진행되는 성공 확률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니즈 발굴 미팅을 위해서는 몇 건의 최초 접촉이 필요한가? 미팅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뭔가? 고객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영업 담당자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기꺼이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감당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등이 점검의 포인트이다. 관계 형성 단계에서의 점검 포인트는 이렇다. 고객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담당자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객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무엇인가? 고객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한가? 니즈 도출 단계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본 사항은 뭔가?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감정적인 동기는 뭔가? 고객과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솔루션 제안 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품의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보다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뭔가? 협상과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뭔가? 협상의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는 뭔가? 이전 영업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뭔가? 왜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가 등을 질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후관리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후관리 활동이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등을 질문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점검사항이 있지만 대략 이 정도의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다가 보면은 효과적인 코칭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협상의 기본 전략은 욕구와 요구, 요구와 욕구. 영업관리자가 모든 담당자의 영업 단계를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다. 하지만 영업이 협상과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면 관리자의
도움과 코칭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업관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협상 스킬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칭을 통해서 담당자가 최종 계약 클로징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하나만으로 방대한 영역이지만 여기에서는 영업에 있어서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하고 영업 담당자를 코칭할 수 있는 핵심 스킬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겠다. 협상은 일종의 설득 과정이다. 이것은 핵심은 욕구와 요구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요구사항의 이면에는 욕구가 숨어있다. 유능한 협상가는 요구사항 자체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욕구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TV를 판매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자. 손님 한 명이 와서 전시품으로 나온 TV를 구매하려 한다. 제품의 가격은 100만원이다. 이 TV는 전시품으로 사용된 것이니 고객이 20만원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영업사원이 흔쾌히 네 그럼 80만원만 주고 가시죠 하고 요구를 들어준다. 80만원의 TV를 사가는 고객은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의 요구사항을 잘 들었으니까 만족할까? 아니다. 혹시 이거 70만원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며 꺼림직한 느낌을 가질지도 모른다. 영업사원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요건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객이 100만원짜리 TV를 80만원 할인해달라고 요구한다. 이거는 영업사원이 고객님 20%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고 거절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지점장까지 나와서 협의한 끝에 10만원 할인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자. 90만원의 이 TV를 써서 집으로 들어간 고객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속을 뿌듯해 할 것이다. 영업사원이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바로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객의 요구는 20만원 할인했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요건은 20만원이란 돈 자체가 아니다. 남들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자기 효능감, 협상에서 이겼다는 성공 경험, 배우자에게 원리 안 깎아주는 제품을 10만원이나 싸게 사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등이 그 고객의 욕구인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다. 영업관리자는 협상 상황에 놓인 담당자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객의 네 가지 니즈는 고객의 니즈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주요 관심사이다. 이것은 기사하는 결과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와 같은 표면적인 요구사항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 사진이 잘 나오는지 등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 다음으로는 구매 기준이 있다. 이것은 세일즈의 필수 사항으로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공장에 장비를 도입하기 원하는 구매 담당자는 만족해야 하는 규격 조건이 있다. 또한 비용이나 예산의 한도가 대표적인 구매 기준의 예시이다. 제한 요청서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팅 시 꼼꼼한 질문을 통해서 구매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매 기준에서 벗어나는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과 보상 조건이 있다. 구매 기준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한 조건이다. 우리 솔루션을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고객의 이익이 보상이고 우리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위험이다. 이것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사전조사와 질문,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서 고객의 위험과 보상 목록을 작성해 둔다면 이 부분이 협상과 클로징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많은 영업 담당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위험한 위험과 보상 목록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완한다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 동기가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권자의 감정적인 요인이다. 사람은 때로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합리화한다. B2C는 물론이고 B2B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다. 구매 담당자는 왜 비용을 절감하려 할까? 인사 담당자는 왜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려 할까? 공장관리자가 안전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사람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공정시간을 즐거면서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 선물 받는 사람의 기쁜 표정을 보고 싶은 마음 등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감정적인 동기가 있다. 바로 앞서 설명한 욕구 부분이다. 물론 이것이 구매 결정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분명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쩌면 고객 스스로도 깊이 인식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구매 동기, 즉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의 솔루션이 왜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전달되면 구매 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치. 고객의 4가지 관점은 이 4가지 고객 니즈 가운데 구매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구매의 관점은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 세일즈 협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기본 입장, 태도이다. 구매 관점은 다시 정무적인 관점, 경영자 관점, 사용자 관점, 기술적 관점으로 나뉜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직원 선물용 텀블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재무적인 관점에 구매자는 몇 개를 사면 할인이 되는지 가장 큰 관심이 가질 것이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비용 절감이다. 경영자 관점의 구매자는 조금 다르다. 직원에게 텀블러를 선물하면 과연 이는 도전할까? 하는 생각이 경영자이다. 경영자 관점은 비용 대비 성과, 효율과 결과, 명성 등에 큰 관심이 있다. 사용자 관점의 구매는 어떨까? 보호는 잘 될까?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원하는 색깔별로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점의 구매자는 어떠한가? 텀블러의 회사를 보관할 텐데 회사 탕비실을 비치할 수 있는 사이즈인가? 세척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까? 잘 넘어져서 커피를 쏟게 되면 회사 청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 기술적인 관점의 구매자는 기능과 규격, 기술적인 충족에 대한 관심을 둔다. B2B 영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구매 관점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포지션과 역할 자체가 구매 관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향도 구매 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B2C의 경우에는 고객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러한 구매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의 고객들은 4가지 구매 관점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다시 4가지의 니즈를 형성하고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고객의 4가지 구매 관점과 4가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손자병과의 가르침을 영업의 전략 코칭에 적용하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